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3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면서 2,00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초반대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1,990선까지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보복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양국의 부딪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남아있는 양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자전거나 전기차 같은 그린 뉴딜 관련주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주들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77-0269번, 0279번 이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상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일찍 올려주실수록 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시 10분 전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중반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이제 어제 터치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제 넘지는 못하고 지금 1,989선까지 이제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역시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겪고 있고 미국의 중국의 충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불씨가 코로나였다라는 게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핑계로 좀 더 압박을 가하는 거고 중국 역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두 나라는 현재 이 새로운 시장 4차 산업의 초입 이 구간에서 패권을 잡기 위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역시 4차 산업주들은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충돌로 인해서 그 외적인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이는 깊게 떨어지기보다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역시 저번 주 이후에 이번 주에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는 듯 하지만 역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역시 지금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손절을 확실하게 잘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지만 밑으로 빠졌을 때 상처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지금 뭐 시장의 움직임으로 외국인 수급으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역시 외국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1220원대 내려왔을 때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그때는 외국인 혹은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방향성 때문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지만 역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외국인 수급은 개별적으로 종목별 실적주 위주 그리고 모멘텀 있는 4차 산업 쪽 위주로만 흘러갔다. 그리고 코로나 언택트나 물류 운송 쪽으로만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해서 환율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개별 대응, 단기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동시에 장중에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 팔았다, 일부 조금 사고 파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 역시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대응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환율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34원대 후반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환율이 1245원대 갔을 때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야 된다. 역시 외국인은 팔겠지만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올 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1265원까지 위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1265원까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위는 1245원짜리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1240원짜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역시 시장이 조금 낙폭이 깊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5원 단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때 연기금의 수급을 좀 체크한다라면은 시장의 지지력을 아래쪽에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000포인트 부근에 오긴 했지만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2030포인트대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건 맞지만 역시 지금 대응에서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손절을 짧게 잡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그 단기 대응의 실적주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4차 산업 그리고 플랫폼 5G도 눌림 요구에 올 때 대응하실 때 손절을 짧게 잡고 그리고 전기차 쪽은 역시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상관없이 전기차는 글로벌 이슈, 환경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전기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역시 손절을 잡고 조금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지금 관심은 역시 미래자동차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5G 플랫폼,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을 가져놓고요. 하단으로는 코스피 1910포인트짜리까지 한번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730포인트 위쪽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현재 흐름 안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역시 테마 장세가 개별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시세를 줄 수 있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나 주도주 위주로 손절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40원 위로 올라가면 수급 흐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상까지 가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 10,000원에 7%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10,000원에 7%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계속 두어도 되나 아니면 네. 괜찮은 종목이면 물타기는 언제쯤 하면 괜찮은지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만약에 가지고 네네. 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네. 가능한지 이런 부분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파워로직스 10,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 매수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고 한번 시장을 좀 더 기다렸다가 역시 실물 네네. 경제가 조금 회복되면은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언제쯤 가격대가 언제쯤에 이제 추가 매수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은 스마트폰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네네. 쪽이잖아요. 네네. 작년에 워낙 좋았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경제 회복하고 지금 스마트폰은 뭐 생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네. 많이 할 수 있는 영업적인 활동이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업 활동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완전히 개선되고 우리 시장이 완전히 경제 재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판매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팔릴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네. 올라가긴 할 거예요. 빠졌던 폭이 빠질 이유가 없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조금 네.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보다는 제 생각에 한 9,000원 좀 안 되게 올라왔다가 다시 네. 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또 네.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 관점을 봐야 되지 지금 사놨는데 올라와서 단가 떨어뜨려 놨긴 했지만 매수가까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큰 물량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투자를 조금 하시고요. 관망을 좀 네. 하시면서 기다렸다가 네네.
네, 한번 네. 올라오더라도 한 9,000원대.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면 들고 있을 이유 없어요. 왜? 이 시세가 매수가까지 오면 그 다음에 조정 때 다시 사면 되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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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매수가 오면은 파시고요.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8,700원짜리 정도 부근까지 올 것 같거든요. 8,700원이요? 네, 그 가격대에 오고 난 이후에 떨어지고 네. 나면은 그때 조정이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7,000원 초반대,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 있죠? 네. 네, 지금 가격대 아래쪽으로 해서 그때 한번 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2분기가 끝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그때쯤에 네, 네, 다시 봐도 알겠습니다. 되니까 지금은 좀 네. 지켜보는 투자를 하시면서 이 종목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네. 말고 시장의 흐름, 다른 종목들이나 혹은 새로운 시장에 좀 현금이 좀 일부 있다라면 그 시장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네, 기회를 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너무 조금 관심 감사해요. 가지시고 이 종목은 네. 한 2분기 끝나고 실적 우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한번 네네.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워로직스는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고 한 8,7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뉴질의 15,500원 20% 가지고 있어요. 네, 15,500원에 비중 20%요?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제가 해전하는 데는 그 추경 매수랑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 추경 매수랑 추가 매수 둘 다 하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예.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뉴질에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추경 네. 매수하셨다고 고백하셨는데. 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용기 네. 내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좀 높게 최근에 샀잖아요. 그죠? 네. 막 올라와서 좀 조금 추가 매수했다는 게 저 위에 샀다가 아래에서 최근에 네, 맞아요. 어제나 한 이틀 전에 조금 더 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떨어지니까 이제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회사가 하는 사업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뭐 5G나 앞으로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VR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도 보고 뭐 이런 쪽으로는 긍정적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네. 5G 관련주들이 KMW나 다른 회사도 많은데 실적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회사는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네. 그 말은 그만큼 수주가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팔 이유는 없어요. 5G 시장은 지금 조정을 주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올라왔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네. 네, 위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 오를 건데 그때는 비중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그죠? 네. 네, 매수가 오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16,500원 있죠? 네. 네, 거기서 짧게 수익 실현하고 5G를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부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에서는 절반 매도하시고요. 16,500원에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큐로고요. 네. 예, 여기 매수가는 1,000원이고 20%예요. 네, 1,000원이고 20%요? 20%. 예.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사고서는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게 막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자고 뭐 권유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리포트 찾아보고 싸지만 좀 사보고 싶은 기업이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뭐 잘은 몰라도 나름대로 그냥 그런 촉이 오길래 네. 그냥 사봤어요. 네. 비중 20%지만 금액이 좀 실려 있고 그래서 네.
예, 이거를 저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서는 어.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그런 기분으로 샀는데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요. 네네네. 지금 종목을 바꿔볼까 아니면 좀 더 믿고 한번 가볼까.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큐로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20%이신데 시청자님의 촉이 맞을까요? 네, 뭐 초기 조금 뭐 괜찮아요. 사업적인 레포트를 보고 했다라면 다 네. 좋겠죠. 아, 그런데 그렇죠. 네. 레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제 회사 자체를 조금만 더 보신다라면은 이 회사를 좀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회사가 그러니까 재무가 우리가 안전한지 끌고 가려면 회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좀 길게 보시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회사가 네, 내가 맞죠.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변수가 좀 적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회사가 사업도 잘 되고 회사가 또 자본력도 좀 되고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실적적인 측면은 작년에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뭐 증류기나 뭐 열교환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만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은 테마를 좀 타고 올라왔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예. 비중이 20%인데 금액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큰 금액으로 들고 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로 한 3개월 정도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런 회사예요. 이해되시죠? 가벼운 회사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한 5%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네, 지금 또 수익권이니까 줄여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장이 오늘 약간 불확실성에 눈치 장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로 틀렸을 때 얘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거의 근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음봉으로 전환되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챙겨놓고 5%만 들고 있다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봤는데 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 하면은 그 더보다 더 싼 가격에서 조금 더 한 5% 정도만 더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중을 과감히 5%만 제외하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면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 위쪽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한 4년 동안 1,200원 후반대 가면은 떨어졌거든요. 네. 네, 이번에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파는 게 좋겠죠. 통상적으로 통계가 그 자리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럼 목표가를 한 1,200원 두고 남은 물량을 그렇게 소화시킬까요? 그렇죠. 네, 한 1,200, 한 30원, 40원 요 가격대 오면은 목표가 잡고 나머지는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네. 오늘 만약에 15%를 수익 실현한다면 네. 그 15%를 오늘 제가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네, 게 다른 낫겠어요? 종목은 네. 아니면 지켜보고 현금화했다가 저는 현금 조금 들고 있다가 네. 이 조정 2분기 때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조정 때 한번 기회로 삼고 그 회사를 좀 지켜보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금액은 단기로 짧게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하시는데 들고 네. 기다리는 거는 지금은 현금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고 싶은 종목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그때 사도 되는지 가격대는 얼마인지 다시 봐드릴 테니까 오늘은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지금은 비중을 한 5% 정도까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1,23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템트로닉스요. 네, 캠트로닉 15,200원에 20%. 15,200원에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건지 많이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지금 복구를 했거든요. 원상 복구까지는 안 됐어도. 네. 근데 더 갖고 가서 본전까지 지켜봐도 괜찮을런지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네. 15,200원에 코로나 전에 매수하신 것 같고 비중은 네. 20%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간당간당하네요. 거의 한 그 정도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겠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죠? 예. 그때 사셨을 때쯤에 워낙 이슈가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폴더블 폰 관련주잖아요, 그죠? 예.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고 뭐 실적도 좋고 캠트로닉스는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에서 위쪽에서 확산으로 이제 좀 추세를 키워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방향성이 아래로 꺾인 거예요,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를 빌미로 차익 매물은 일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역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위에 차익 시도를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시장이 또 좋아지면 폴더블 폰이 또 출시가 돼서 또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위쪽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또 지키다가 추가적으로 시장, 우리 코로나가 이겨내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시장이 좋아지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거는 예상일 뿐이에요. 예측일 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측일 뿐이니까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15,200원짜리까지 시장,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영업 활동 재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폴더블폰도 출시할 거고.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예요. 실적보다는. 지금은 실적보다는 캠트로닉스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기대감은 짧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5,200원이 지금 화면 보이세요? 여기 올라갔었을 때 이 흐름이 위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확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흐름이 가다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밑으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자리를 수렴하면서 천천히 왔어요.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딱 사신 가격이 아래쪽으로 지탱하던 자리가 무너진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15,100원짜리 정도 오면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쑥 빠지면서 윗골이 닿으면서 다시 또 조정으로 일부 기간 조정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도 위로 안착을 하면은 더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15,100원 위쪽에 올라올 때 슈팅이 나올 때 약수익이든 본전이든 그 자리에서 한번 팔았다가 지켜보고 조정 나올 때 위쪽 가격이든 아래든 조정 나올 때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재매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매수가 오면은 정리했다가 지켜보다가 재매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5,000원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한번 매도하셨다가 다음에 시장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고롱을 샀거든요. 네, 코오롱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9,500원 20%요. 19,500원에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코오롱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더 네. 갖고 있어도 될까요?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아요. 코오롱은 뭐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 폭폭 올라온지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몰라요. 그냥 코오롱이 익숙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코오롱 생명 가가고 네. 이렇게 오르면은 네. 예, 같이 오른다고 해서. 네, 알고는 계시네요. 근데 지금 코오롱은 악재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예. 네, 이전에 안 좋게 코오롱 그룹에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지금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티슈는요? 예. 네, 근데 그게 확정된 게 없어요.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최근에 사시고 난 뒤에 2번 사셨죠? 한 번 사신 게 아니라. 한 번 샀는데요. 한 번 사셨어요? 네. 어쨌든 들고 계셨다가 이거는 기대감이 되고 회사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길게 보고 정말 길게 보면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돈을 묶어두기에는 저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올라오면은 만약에 이제 이슈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위로 올라올 거예요. 얘기가 간단한 단기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올라올 텐데 그거는
코오롱이 다시 살아난다는 뉴스보다는 기대감으로 일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올라오면 가격을 드릴 테니까 매도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 가격은 21,500원. 21,500원. 네, 거기 오면은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언제쯤 되면 오는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가. 기간은 뭐 하여튼 1년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결론 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한 3분기 때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어떤 얘기 나올 때 갑자기 지금 조용한데 갑자기 팍 움직이면은 그때 팔아야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막 빨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 있다던가 갑자기 훅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팔 생각만 하세요. 아시겠죠? 팔아라고요? 네, 그때 올라오면 21,500원에. 예. 네, 그렇게 꼭 대응하세요. 가격만 꼭 기억하셨다가 꼭 매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오롱 어쨌든 큰 악재가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잘 매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도가 21,500원 꼭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PX 생명입니다. 네, KPX 생명과학이요? 예.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720원, 20%. 8,720원에 20%요. 9,720. 9,720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작년에 샀는데 너무 한반에 사다가 가서 끊어지는 바람에 네. 그냥 안 보고 놔뒀더만. 좀 높은 자리에서 사셨네요.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전망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네, 전문가는 KPX 생명과 9,7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이분은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주식 잘 모르시죠? 예. 네, 잘 모르시고 그냥 뭐 뉴스 어디에서 좋은 얘기 들리면 이렇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딱 가격대 위치가 그래 보여요. 작년에 뭐 소재 국산화 얘기 나오고 이후에 KPX가 자체적으로 그냥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예. 완전 꼭대기에 사셨어요. 너무 높아요. 가격이 매수가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식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격 대응을 드리고 손실을 좀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고 조금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그냥 차트라고 해서 보시면은 차트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네, 가격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있는데 위 높은 거를 확인하고 좀 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쭉쭉쭉 원래 빨간색으로 막 올라와 있는 거는 안 사고 오히려 파란색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회사가 돈 잘 버는지 정도는 뭐 우리가 포털 검색이나 TV 보면은 실적 좋다라고 하는 종목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거나 그런 거 사지 말고요. 내려와 있는데 이제 막 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의 종목들을 좀 보면서 사도 되는지 사지 않고 지켜봤는데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고 그런 공부라도 조금 하셨다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는 랜덤이에요. 말 그대로 로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올 가능성은 있어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 는 반드시 이슈가 한 번 더 될 거예요. 미중 무역이 충돌이 생기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한 번쯤은 더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로 크게 올라오면은 저는 8,500원, 8,3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조금 매도하시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심적인 스트레스를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또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투자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격 8,300원 쪽 부근에 오면은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8,300원이요? 네, 8,300원 그쪽으로 왔을 때. 손들도 거기 8,300원 할까요? 네, 그쪽 이쪽으로 올라올 때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그쪽에서부터 대응을 조금 해주세요. 아래쪽으로는 하실 필요 없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 대응 꼭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8,300원쯤부터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주식 공부 더 하셔서 더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큐브앤컴퍼니요. 네, 큐브앤컴퍼니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900원이요. 네, 5,9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아, 매수가랑 비중 여쭤보니까 목소리가 급격하게 어두워지셨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한 2년 정도 보유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해가 많은데 그냥 이제 매도해야 될지 네.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큐브앤컴퍼니 5,900원에 비중 50%, 비중도 꽤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들고 계시되 시간 지나면 좀 팔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한 얼마 정도에 지금 한 50% 정도 손해 봤거든요. 네네. 근데 50%인데 올라올 때는 그 50%가 뭐 상한가를 가도 50%가 뭐 30%, 20%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이 계리율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네. 50% 이상 가면은 올라올 때 굉장히 상한가를 가도 더딘 느낌이 들고 상한가 왔는데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한번 급등이 갑작스럽게 나올 거예요. 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코로나 이전 작년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올랐을 때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한 3,00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뭐 당장에 어떤 회사에 큰 무리는 가지 않지만 역시 바이오 쪽인데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여기서 올라오고 난 뒤부터 지금 2017년대 고점 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아래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위로 한번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또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파는 건 아니지만 급등이 한번 올라오면은 한 3,700원 정도, 3,500원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3,500원짜리 정도로 급등이 한번 올라오면은 비중을 가감히 줄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도 생각하는데 그 자리 정도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음 기회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기회로 쓰신 게 맞아요. 50%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분명히 답답하실 거예요. 시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쪽에서. 그게 답답하시죠?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손해를 확정 짓더라도 좀 공부하시고 이런 회사보다는 좀 돈을 잘 벌고 좀 최근에 이슈를 받는 회사를 그런 회사를 좀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파는 거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가격을 정해놓고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손실하고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 이탈하면은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 것 같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손절 가격도 좀 정해서 다는 못 팔아도 비중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떨어질 때. 왜냐하면 무조건 수익만 생각해서 수익에서만 매도한다는 생각만 하면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못 챙겨요. 왜? 올라가는 데서만 팔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수익 중인데도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10% 수익이다가 5%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5%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떨어지는 거에 나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파는 연습들 손실일 때도 일부 내가 이 자리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는 자리는 손절로 좀 잡고 비중 축소라든지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걸 좀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5,000원대부터 들고 왔다라는 거는 매도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매도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방법을 좀 얘기 드리는데 이거는 올라오면은 다른 기회비용으로 일단 제가 얘기 드렸던 가격 있죠? 3,500원 있죠? 3,500원. 네, 그 위쪽에서 비중을 가감히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 상승세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데 떨어지면은 정리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정리할까 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 위쪽에 지금 팔려고 했는데 그 가격대면은 그래도 내가 손실을 줄이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시장을 부정으로 바라보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종목 여쭤봐도 되나요? 뒤에 기다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더 알겠습니다. 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비중 잘 줄여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밖에 못 해드리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렸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3.5%로 상향해서 발표했다는 점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하나니켈 2호요. 하나니켈이요? 하나니켈 네. 2호?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60원 10%요. 네, 1,760원에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하락하길래 좀 궁금했어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하락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니켈 2호 1,7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0%라고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하나니켈 이온은 예전 과거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얘기인데 떨어지면 들고 있다가 오르면 팔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는 뭐 회사라기보다도 스펙 투자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금속 니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들어가는 쪽으로 봤었을 때 뭐 팔라듐이나 이런 거 주위는 고체 전해질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슈팅 나오면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뭐 가격대도 높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기 밑에 떨어져서 안 올라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5% 손절했거든요. 일단요. 손절하셨어요? 네, 5%만 좀 5%만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한번 슈팅 나오면 파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위로 올라오긴 할 건데 네. 매수가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예. 네, 지금 위쪽이 점점 낮아지죠, 그죠? 고가가 네.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성도 중간에 방향성이 이렇게 조정 방향성도 아래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르고 옆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은 더 찌를 거예요. 그 위로 올라오면은 일단 매수가 부분 이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면 한 1,800원에 1,900원 정도 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부터 비중을 2%씩 매도하세요. 그래서 최종 위로 올라가는 거는 1,83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800. 이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따가 크게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전략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 가격대만 꼭 기억하셨다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짚어주신 가격대 잘 기억하셔서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수천주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하단으로 일정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온라인 세미나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이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댓글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댓글이 C큐브입니다. C큐브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아니요, 요거는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역시 보안 관련주인데 보안 관련주도 다른 거 많이 올라갈 때 얘는 따라가는 흐름에서 가장 천천히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회사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안 관련주의 이슈는 언제든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최근에 뭐 라운시큐라든지 한국전자인지 뭐 자율주행 연관성으로 보안이지만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게 조정이 나왔을 때 C큐브는 상승도 없이 조정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맞춰서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목표가는 1,730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1,730원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매수가가 32,500원이시고 비중 20%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올라갔던 자리, 고점 자리 욕심, 신고가 욕심보다는 신고가는 아직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에서 역시 MC넥스는 자율주행 쪽에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 우리가 스마트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카메라 역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수주 때문에 역시 실적이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흐름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다만 가격이 좀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면서 39,000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은 1,435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 13%라고 하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 회사 참 힘들죠. 네,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 그래도 실적 나와 있고 그리고 역시 민간 사업 부분이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스마트 농업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의 이슈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 연초 때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올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 위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가격은 1,43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큐브입니다. C큐브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C큐브 방금 하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첫 번째 네, 종목으로 C큐브는 하셨네요. 자, 해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 종목은 대덕입니다. 대덕 7,8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인적 분할한 이후에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역시 뭐 대덕이라는 회사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한번 큰 이슈는 있었는데 회사 분할로 인해서 아마 모멘텀이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실적이 잘 나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일단 조금 더 유지해보자라는 판단이고 이 회사 분할은 회사의 재무적인 경영을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7,000원대 초반대까지는 하락의 여지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단번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할 이후에 올라갔던 때 매도하시 못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 매도하고 조금 지켜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고요. 매수가 4,6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계속 보유할까요? 네,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흔들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수익 중이신데 수익 실현 조금 비중 절반 혹은 30%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 아래쪽으로 익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위쪽인 봐드리면 한 4,900원,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000원 이탈할 때는 파시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위쪽으로 최종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한 6,700원, 8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오늘의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 초반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오늘 AP 시스템을 27,000원에서 27,200원 선에서 매수할까 하는데 네. 어떤가 해서요. AP 시스템을 27,000원에서 27,200원 정도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네, AP 시스템 오늘 말고요. 천천히 보시면 됐고 오늘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면 될 것 같고 AP 시스템 회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셔도 되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근데 빠지고 있는 걸 덜렁 살 필요는 없잖아요. 좀 지켜봐도 되겠죠.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기대감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좀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OLED 장비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 어차피 지금 양회 쪽에서 중국은 화웨이나 OLED 쪽에 투자를 크게 진행할 거예요. 5G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쪽도 많이 하지만 OLED 얘기도 노출은 안 되겠지만 분명히 기업 쪽에 지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국 최대 기업인 BOE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AP 시스템이 장비 납품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거예요. 나중에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격을 드릴 테니까 조금 그 가격대 왔으면 올라가는 가격대가 있어요. 과거를 보면은 그 가격대가 제가 봤었을 때 한 25,000원 살짝 아래쪽인데 25,000원 부근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격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하루에 5%씩 산다라고 생각하고 가격만 오면은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20% 정도까지만 가시되 5%씩 4번 나눠서 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26,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내일 오늘 안 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꼬리 달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26,500원에 한 5% 정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은 한 25,0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더 아래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사지 말고 아래로만 제가 드렸던 가격 아래로만 4번 나눠서 사서 끌고 가서 목표가도 드릴게요. 목표가는 제 생각에 조금 길게 보시면 한 39,000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길게 보면 얼만큼을 보시는 제 생각에 한 4분기 때 정도까지 올해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올해나 내년 초까지. 내년 초에 때 올해 실적 발표할 때 1, 2분기, 2분기 때는 좀 좋지 않더라도 실적 괜찮았거든요. AP 시스템이. 근데 3, 4분기 때 실적이 나오면서 내년에 실적 좋다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길게 봤을 때 내년 실적 발표 시즌까지 그 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39,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겠다. 이런 준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참으란 얘기시죠? 네, 오늘 가격 제가 드린 가격 26,500원대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LP 시스템 분할 매수로 이제 5%씩 4번 정도 이런 식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가격대는 26,500원, 다음은 25,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동화기업이요. 동화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30%요. 네, 26,000원에 30%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하고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해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향후 전망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동화기업 26,000원에 또 최근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목표가랑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어렵게. 네, 오늘 어려운 게 많나 보네요. 매수가가 높아요. 매수가가 높은데 뭐 나쁘진 않아요. 회사는 뭐 돈 잘 벌고 괜찮긴 한데 네. 좀 걱정스러운 건 여기서 내려갈 때 버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안 불안하세요? 좀요. 조금이요. 불안하시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또 많이 불안하실걸요. 제 생각에 내려올 수 네네. 있어요. 내려오는 가격대가 한 22,000원, 뭐 또 많게는 조금 한 2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빠지고 내려갔다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길게 보면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어중간하죠, 그죠? 네. 왜 어중간하냐면 매수가가 어중간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아래에서 기다렸다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따라 사는 개념이었거든요. 이거는. 네. 네, 사고 난 뒤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단기적으로 꼭지점에 사신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그래서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버티시고요. 일단 저는 매수가 오면은 지금 비중이 30%면 조금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까지는 순간적으로 딱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26,000원 같으면.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 놓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얘기했던 한 21,000원대 오면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매수가에 일단 절반 정도 걸어 놓으시고요. 21,000원대 오면은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면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가지고 욕심을 좀 절반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네네. 네, 욕심을 좀 줄이시고 목표가는 제가 봤었을 때 위쪽에 한 29,800원 정도까지 29,800원이요. 네, 그 자리까지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꼭 비중 줄이세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격대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고 또 비중도 조금 많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9,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10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되는데 원래 20% 정도 됐는데 137,000원에서 한 5% 매도를 했었어요. 아, 네.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팔 수도 없고 가지고 가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한번 좀 전문가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는 전 처음 봤어요. 네. 와, 이거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뛸 것 같은데요. 카카오 10만 너무- 3천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네, 아. 좋아서 두근두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떨어지면 아까울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네, 빨리 네, 팔아야 되나 맞아요. 말아야 되나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네. 24만 원에 그 매도를 넣었다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계속 들고 가도 돼요. 카카오는. 예. 네, 들고 가도 되는데,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또 떨어지는 게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수익 중인데 좀 아까운 것 때문에 또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안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익절가를 잡으면 돼요. 지금은 나는 원래 나는 한 22만 원 정도면 팔려고 했는데 더 올라왔어. 보너스잖아요. 그죠? 네. 네,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이 보너스는 내가 챙겨도 되고 아니면 보너스 아니더라도 난 22만 원 이탈하면은 팔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악재가 떨어져서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융위기라든지 금융 쪽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카카오도 버티지 못해요. 금융위기는. 아시겠죠? 네. 예, 그런 게 네. 혹시나 와서 떨어질 경우에는 제 생각에 21만 5천 원 있죠? 네. 21만 5천 원 이탈할 때 비중을 또 팔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최근에 여기서 조금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조금 한 1% 정도 또 챙기시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한 25만 예. 원대까지는 살짝 좀 네. 넘어갈 것 같아요. 한 25만 5천 원 부분까지는. 거기 네. 가서 또 5%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익절가를 잡아놓고 항상 나는 이 가격에 이탈하면은 챙길 거야. 이제 됐어. 라는 걸 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또 다른 악마가 마음속에 나와서 또 팔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꼭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 수익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익절가 잘 잡으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네. 예, 시노패스. 네, 시노팩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예, 3,875원요. 3,875원이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네. 이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대응 방법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시노팩스 3,8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는 생각은 드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하시죠? 네, 이거 굉장히 네. 오래 들고 계셨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예. 네, 오래 들고 있으면서 조금씩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고 쭉 맞습니다. 기다리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예. 그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못 팔았는데 매수가 안 왔는데 못 팔았는데 이게 떨어져서 네. 계속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한 번쯤 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최근에 수소차도 이슈도 있고 뭐 반도체 쪽에 이 시노팩스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수처리 관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또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쪽에도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다 이슈가 됐는데 시노팩스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오르지 않았어요. 뭔가 한번 기다리는 뭔가 다른 뭐 호재가 있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갈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회사적인 내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네. 실적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유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가시되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대충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일단 3,550원 오면은 3,550원이요. 네네. 네, 이 가격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네네. 네, 줄이시고 나머지를 들고 있으면은 왜냐면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는 한 4,150원? 네. 네, 여기까지 급등으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예. 고가격대 대응하시면은 손실 없이 잘 매도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노팩스에 대한 상담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전화는 02-3772-0269번 주시고 0279번도 있고요. 두 가지 번호로 연락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댓글도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세미나 일정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 잘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